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플로리다주 유색인종 여행 자제 권고가 나오는 등 불편한 뉴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 관련 등 오랜만에 굿뉴스도 좀 많은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은 굿뉴스를 좀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현대자동차 관련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의 특집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제목은 현대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 미국에서 쿨하다라는 건 뭐 멋지다, 훌륭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 차가 멋지다라는 그런 뜻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사의 포인트는 현대자동차라는 그 회사가 최근에 아주 멋져졌다라는 그런 특집 기사입니다. 자, 이건 오늘 그 영상 뒷부분 보너스 뉴스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뉴스 중간에 LA 그 인근에 이 좌슈아 트리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좌슈아 트리 국립공원 아주 멋진 광활한 그 대자연 속에 으리으리하게 서 있는 통유리로 만들어진 그 하나의 개인 주택이 이게 매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화제를 낳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 그 소식을 사진과 함께 화보로 그 집을 좀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요. 중요한 소식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출발합니다. 플로리다주에 당분간 유색인종이 여행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유색인과 성소수자에게 적대적인 그런 입법을 밀어붙인다면서 미국 시민단체들이 플로리다주 여행 경보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회, 이 미국에서는 NAACP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체는 어제 플로리다주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여러 가지 입법이 아프리카계, 즉 흑인계 미국인과 그리고 유색인종 또 성소수자에게 노골적으로 적대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로리다를 여행하려는 이들은 플로리다주가 흑인 등 이 유색인종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지금 평가절하하고 또 무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행할 때 좀 주의를 갖고 여행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당분간 여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여행 경보 권고인 것입니다. 이번 여행 경보는 전날 이 NAACP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에 앞서서 또 남미계 시민평등권 단체 라틴 아메리카 시민연맹이라는 단체도 같은 내용의 여행 경보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 플로리다주 선샤인 스테이트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 플로리다주는 미국 내에서 이 관광지로 인기가 매우 높죠. 플로리다주의 관광업 종사자 수는 무려 1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한 해에 플로리다에서 쓰는 돈은 지난 2019년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 있기 전의 경우에는 988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까닭에 플로리다주의 그 여행을 자제하려는 그 시민단체들의 권고가 플로리다주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는 25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인종 문제 등에 관해서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서 드러내오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 1월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에 대한 그 심화 교육 과정을 그 주 내에 있는 각 공립학교에서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 주 내에 있는 그 흑인들의 여러 가지 역사나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뭐 주정부에서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공립학교는 주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흑인들에 대한 어떤 역사나 이런 걸 그만 가르쳐라,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기로 했고 또 이 밖에 공립대학에서는 인종차별 관련 교육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그 정치 논리에 의해서 지역 감정이 선거 때만 되면 그것이 더 심하게 불거져 나오면서 국민 분열이 가중되곤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역 감정 대신에 또 이 인종 분열이 가열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포용과 통합보다는 분열을 통해서 최소한 내 편만큼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라는 그 정치 논리가 아직도 유효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터인데요. 언제쯤 그 논리가 구태의연한 그 구시대의 유물이 됐어 라고 언제쯤 그렇게 될지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오늘 첫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가슴이 답답한데
시원하게 우주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네, 일반인의 우주 여행이 일종의 관광 상품으로 될 날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 일요일 민간인을 태운 우주선이 발사됐었는데요. 과연 성공할지의 여부를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제 오후 성공 소식이 드디어 날라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과학자 등 민간 우주 여행객 4명을 실은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 우주기업 엑시멈 스페이스의 두 번째 민간인의 우주정거장 방문 여행 우주선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제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킹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우주선은 일요일 오후 5시 37분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며 약 15시간 반 만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우주비행은 보수적인 아랍 국가로 꼽히고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여성 우주인을 배출해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줄기세포 연구원인 레이아나 바르나위는 사우디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사우디 왕립 공군 전투기 조종사인 알리 알카르나와 함께 이번 우주 비행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우주 사업에 아주 열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우주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이 비전 2030, 비전 2030 계획의 하나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우주 여행에 지불한 비용은요, 1인당 얼마를 내고 탔는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엑시엄 스페이스가 지난해에도 한번 이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한 그 우주 비행에는 1인당 5,500만 달러. 원화로는 지금 한 1,318원 정도 하나요? 달러당 그냥 간단하게 달러당 1,300원 정도로만 쳤을 때 1인당 원화로는 약 725억 원을 받고 지난해에 비행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도 이거보다는 조금 낮았겠습니다만은 얼추 비슷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1인당 5,500만 원, 최소한 5천만 원 달러, 5,500만 원 원이 아니죠. 1인당 5,500만 달러, 5천만 달러는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행에는 사우디 사람 2명 외에 여성 우주인 중 665일이라는 기간 동안의 우주에 머물러서 최장 우주 체력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나사의 전 우주 비행사 패기 위슨이라는 여성과 또 미국인 사업가 존 샤프너도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이 패기 위슨이라는 여성은요, 제가 이제 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여성으로서 아주 기록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자, 더 기록적인 임무를 이번에 수행했는데요. 이 패기 위슨이라는 사람은 이번 우주 비행을 총괄하는 이번 우주 비행에 있어서 총괄 감독 역할을 성공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앞으로 8일간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20여 가지의 과학 실험도 하고 플로리다 해안으로 결국 그 후에 8일 후에 귀환할 계획입니다. 이 엑시멈 스페이스의 민간인 우주 여행 사업은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와 우주선 지원을 맡아서 이 합작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이제 민간인이 지금은 1인당 한 5천만 달러 이상입니다만 이게 점점점 내려와서 몇백만 달러 정도면 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백만 달러다? 그러면 그거 내고 우주 여행 갔다 올 사람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웨이팅 리스트에 몇백 명 이미 있대요. 자,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미주 한인 필립 김 하버드 대학 교수가 미국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 메달을 받았습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우는 그래핀을 선구적으로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핀이라는 꿈의 신소재, 두께는 일반적인 종이보다 100만 배나 얇습니다. 종이도 얇잖아요. 근데 그 종이보다도 100만 배 얇은 0.33 나노미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소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는 강철보다 100배 내지는 300배 뛰어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얇기는 종이보다 몇백만 배 얇은데 강도는 강철보다 300배 강하다. 꿈의 신소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우주선 이런 데에 다 적용될 만한 그런 소재입니다.
1824년에 제정된 벤자민 프랭클린 메달이라는 것은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이 과학과 공학 분야의 상입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에디슨과 마리 퀴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또 빌 게이츠 등이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은 뒤에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12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의 관문이다. 노벨상을 받기 전에 이걸 꼭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상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노벨상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여겨지면서 노벨상의 관문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필립 김 교수는요, 그래핀은 독특한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목받고 있고 미래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신소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런 꿈의 신소재를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한인이다. 뭐 국적은 미국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인이다. 참 뿌듯한 그런 소식입니다. 자, 굿뉴스 계속됩니다.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애나헤임 유니언 교육구가 있습니다. 이 교육구가 올가을 새 학년부터 한인 인종학 수업을 시작합니다. 한인 인종학. 지난 2월 한인 인종학, 이게 이제 영어로는요, 코리안 아메리칸 에트닉 스타디스라고 합니다. 이 과목 개설을 지난 2월에 이제 승인을 한 이 애나헤임 교육구 측은요, 교육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오는 8월 중에 시작하는 2023-24 학년도부터 1년 과정의 한인 인종학 클래스 수업을 제공하기로 최근에 확정했습니다. 이 고교 과정에서 한인 인종학 과목을 개설하는 건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물론입니다만은 전국에서, 미 전국에서도 처음입니다. 이 과목은 유시 계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수적인 과목 중에 하나인 그 G에 해당합니다. 교육구 측은 타 교육구 학생에게도 한인 인종학 수업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교육구 학생은 뭐 학점이나 크레딧은 받을 수 없지만 그저 청강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인 인종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미국에 이민 온 한인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미국 이민 온 한인들, 즉 코리안 아메리칸의 역사, 또 타인종과의 관계, 한인과 한인 커뮤니티 등등등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보통 하루에, 제가 이제 영상을 전해드리면서 하루에 굿뉴스 2개 내지는 3개 정도 전해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요, 영상 30분, 40분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굿뉴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게 솔직히 하나도 없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 굿뉴스가 많습니다. 자, 굿뉴스 하나 더 갑니다.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머세디스 벤츠 USA의 고객 서비스 총괄 책임자의 한국인 김지섭 씨가 임명됐습니다. 김지섭 씨는 지난 2002년 벤츠 한국지사에 입사한 후에 2005년부터 한국지사의 영업 및 마케팅 부문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2015년 한국지사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고객 서비스 부문 총괄 책임자로 임명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독일 본사로 발령받았다가 이번에 미국 본사의 고객 서비스 총괄 책임자로 임명된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미국 공군이 사진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그랬다가 하루 만에 갑자기 이 사진을 숨겨버리는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공군이 북한의 지하시설 타격용으로 주목받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사진을 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가 바로 삭제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은 지난 2일 미주리주에 있는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페이스북에 초대형 벙커버스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군은 당시 사진 설명에서 성능 실험을 하기 위해서 2개의 벙커버스터를 인수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이 몇몇 언론사들이 관심을 크게 표명하면서 취재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또 이 공군의 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군은 이 질문을 받자 답변을 하지도 않고 하루 만에 그 게시물을 갑자기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의도치 않은 정보가 공개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별도 설명 없이 사진을 갑자기 내린 것은 잠재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의미라면서 이 폭탄에 대해서 이 벙커버스터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게시물을 갑자기 내렸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벙커버스터는요, 폭발하기 전에
최대 60cm도 아니고요. 최대 60m의 이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폭발하면서 타격을 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초대형 벙커버스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핵 등 주요 군사시설과 전쟁 지휘소 등이 다들 깊은 지하의 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한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60m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이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그 공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것이 공개됐는지, 그래서 갑자기 내렸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미 공군이 이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 초대형 벙커버스터 사진을 올렸다가 하루 만에 황급하게 서둘러서 이 삭제한 이유가 뭔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만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대학 여론연구센터가 미국의 성인 16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만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6%가 낙관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공화당 지지층 수치는 7%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도 전체의 24%에 불과했습니다. 자, 또 정당별로는요, 민주당 지지자의 41%가 경제가 좋다라고 밝힌 반면에 공화당 지지층은 역시 7%만이 이에 동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40%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응답,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이 지지층 사이에서 그 격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는 걸 이번에 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요, 서부 지역의 주요 식수와 전력 공급원인 이 콜로라도 강이 말라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로 콜로라도 강물을 이용하는 주정부 중에서 물을 절약하는 주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참 잘했어요 하고 현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미국의 최대 저수지인 파월호와 미드호의 수위가 위험한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도록 이 콜로라도 강 하류에 있는 3개 주정부와 물 절약에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3개 주는 바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그리고 네바다주입니다. 이들 3개 주는 향후 3년간 300만 에이커풋의 물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에이커풋이라는 것은 물의 양을 말할 때 쓰는 단위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1에이커풋이라는 것은요, 1에이커의 토지를 1피트 높이, 그러니까 30cm 좀 넘죠. 1피트 높이로 채우는 데에 필요한 양. 1에이커의 토지를 1에이커 높이로 채우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이 1에이커풋입니다. 그럼 1에이커의 그 넓이는 또 어느 정도냐? 넓이는 야구장 한 반 개가 조금 넘는 그런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정부가 앞으로 3년간 절약할 물의 양은 야구장 한 150만 개에서 200만 개 사이, 그 정도의 넓이를 1피트 높이로 물을 채울 정도, 그 정도의 양을 절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저도 사실 워낙 방대하니까 저도 잘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콜로라도 강은 캘리포니아주 LA와 또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 서부 주요 도시의 주민들이 의존하는 식수원입니다. 강에 설치된 수력 발전소는 또 수백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계속된 가뭄과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수량이 줄어들었고, 작년 초에는 파월호와 미드호의 수위가 너무 낮아져서 수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후 연방정부는 콜로라도 강 유역의 주들이 물을 절약하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었고, 지금까지 거의 1년간 그런 협상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가장 물을 많이 쓰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 가운데 누가 더 물을 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 두 주정부의 물 사용의 용도는 그런데 좀 많이 다릅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에는 대도시가 이 콜로라도 물을 주로 식수 공급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캘리포니아주는 식수로도 쓰지만 사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농업 용수 때문에 엄청나게 이 콜로라도 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한 이유는요. 애리조나의 식수 공급이 우선이냐, 캘리포니아의 농업 용수가 우선으로 하느냐의 등의 그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콜로라도 강물은 이들 3개 주 외에 총 7개 주에 4천만 명이 식수와 전기발전 등을 위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콜로라도주 어마어마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계속 수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주, 특히 3개 주가 물을 너무 많이 쓰니까 물을 아끼는 걸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물 많이 아끼고 그리고 연방정부로부터 돈도 받고 일타쌍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노동력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 외국 출신 노동력의 비율이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외국에서 출생한 노동자의 비율이 2021년 17.4%에서 지난해에는 18.1%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1996년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고용됐거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외국 출신 노동자의 수는 2,980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80만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노동력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한국인 등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고급 인력이 늘었다라기보다는 주로 중남미 출신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지났나요? 지금쯤 되면 살짝 집중력이 풀어지실 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재밌는 사진쇼 시간을 1분만 전해드릴까 합니다. 쉬어가는 시간 또는 즐겨보는 시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LA 동쪽 팜스프링스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휴양지죠. 자, LA에서 동쪽에 있는 팜스프링스로 가는 길에 이 좌슈아 추리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광대한 국립공원인데요. 이 좌슈아 추리 국립공원에는 밤에 여기서 캠핑을 하면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징그러워서 하늘을 못 봐요. 왜? 그 별들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정도로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바로 그 가까운 하늘에 보입니다. 정말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좀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무서워서 못 봐요. 금방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만큼 공기도 좋고 하늘을 관찰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광활한 대자연이 좌슈아 추리 국립공원이라는 것인데요. 이 지역의 아름다운 그 대자연 속에, 몇 년 전에 그 억만장자가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360도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 집 외에는 아무 집도 보이지 않고 오직 대자연만 보이는 그런 곳에 자기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바로 사방의 벽을 튼튼하지만 바깥을 청명하게 볼 수 있는 특수 유리로 지었습니다. 대단한 점은요, 밖에서 그 집을 보면 집 유리 벽에 주변 경관이 비추어지면서 집 안은 보이지 않고요. 또 집 안에서는 바깥이 시원하게 다 보이는 그런 특수 유리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최근에 시장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1,800만 달러에 내놨습니다. 원화로 따지면 약 235억 원 정도에 내놨습니다. 일단 1분 사진쇼를 보시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집 주인 말에 따르면 본인이 살 수도 있지만 아무리 대자연의 장관을 즐긴다 하더라도 매일 이곳에서 사는 게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직접 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1,800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있느냐? 영화 촬영지로 빌려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또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여기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하루에 2,500달러 받고 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2,500불 내고 딱 하루만 있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돈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죠. 2,500불이 아니라 한 25,000불 내고 한 열흘씩 있다가는 그런 경우죠. 그렇게 저렇게 수익 사업도 아주 짭짤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본인은 지난해 한 해에만 1년간 1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촬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 시간당 1,000달러를 받기도 하는데 최대 12시간 동안 12,000달러의 수익을 하루도 안 되는 반나절 만에 올린 적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집은 에어비앤비에서 2023년 올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숙소, 세계인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숙소 1위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숙박은 1박당 2,500달러부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리아나 그란데, 더 위켄드 등 다수의 유명인과 이 인플루언서들이 방문을 해서 더욱 유명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아니면 그냥 살고 싶은 생각, 사실 저는 살고 싶은 생각까지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은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감상 잘 하셨으면 됐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이런 집도 있구나! 라는 그런 것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즐겨가는 코너로 잠깐 사진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영국에서 개막한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첼시 플라워 쇼라고 합니다. 첼시 플라워 쇼. 한국의 그 황지혜 작가가 지리산에서 영감을 받은 정원, 이름은 100만 년 전으로부터 온 편지, A Letter from a Million Years Past를 출품해서, 그러니까 출품했다라는 게 갖고 간 게 아니라 거기다 정원을 만든 겁니다. 작품으로서 정원을 만든 거죠. 한국 정원을 출품해서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100만 년 전으로부터 온 편지라는 이름의 이 한국 정원은요, 첼시 플라워 쇼의 얼굴이자 주요 경쟁 부문인 쇼가든에서 12개 출전작 가운데 유일한 해외파 작품인데 개성을 아주 뽐내면서 참가자들, 또 관계자들의 모든 눈길을 지금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해드릴 말씀의 이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최근에 국왕 자리에 오른 찰스 3세 국왕이요, 이 한국 정원을 직접 찾아와서 둘러보고는 정말 마음에 든다, I love it, 또 훌륭하다, brilliant, 이런 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경탄할 만하다, 이런 말도 계속 쏟아내는 등 찬사를 이어냈습니다. 영국의 국왕이 직접 와서요. 찰스 3세 국왕은 어제 오후 직접 이 한국 정원을 찾아와서 약 7분간 머무르며 꼼꼼하게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그런 스케줄로 갑작스럽게 내가 이 한국 정원 안에 직접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경호원들을 아주 당황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국왕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동한 이 황지혜 작가가 끝에 가서 국왕님 한번 포옹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재밌게 웃으면서 말을 했더니 그 국왕 찰스 3세 국왕은 물론이죠 라고 답하면서 웃으며 포옹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국왕 등 왕실 인사들이 일반 대중과 악수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악수 이상의 접촉을 하는 일은 상당히 흔치 않다라는 점에서 이 순간이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BBC 취재진은요, 그 황지혜 작가에게 국왕이 정원 안으로 들어가다니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포옹을 한 그 상황도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드라마틱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BBC TV에서요. BBC의 리얼리티 쇼 고정 출연하고 있어서 널리 유명해진 데보라 미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흔치 않은 정원이었다. 대개 같은 식물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조성해서 만드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식물들이 있고 또 순간순간 다른 향이 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인조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설계, 그러니까 여기 출품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출품하기 위해서 이 정원을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출품했으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건 사실이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곳에 자연적으로 있어서 형성된 그런 정원 같다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이번 찰스 3세 그 국왕의 대관식 때 플로리스트를 맡았던 쉐인 코널리라는 사람은요, 매우 정교하고 탁월하다라면서 다른 정원들과 달리 영원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다 라고 또 극찬을 했습니다. 100만 년 전으로부터 온 그 편지라는 제목인데요, 100만 년 전으로부터 온 편지가 아니라 정원, 한국의 정원이라는 제목을 저는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 정원이 영국의 국왕까지도 감동시킨 어제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아예 제목을 지어서 특집 보도가 났습니다. 그 특집 보도 월스트리트저널의 제목은요,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 입니다. 쿨해졌나. 과거 미국 내에서 저가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던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가 특히 전기차에 있어서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라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특집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멋있어졌나, 훌륭해졌나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그 창업부터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세계 3위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은 그 테슬라를 타겟으로 삼을 정도로 이 전기차 선도 기업 반열에 오른 현대와 기아차를 부각시켰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이 아이오닉 6는요, 지난 4월 뉴욕 오토쇼에서 비평가들의 호평 속에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 기아 전기차로 한정한 그 구매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런 소득 같은 거 갖고 분류해서 보도하는 거 자주 안 하는데 이례적으로 그런 보도를 했어요.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의 전기차 EV6 구매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소득층의 평균 연수입이 25만 달러 이상이었다라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제가 굳이 이걸 좀 해석해 본다면 이제는 현대 기아의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서민 또는 대중이 아니라 꽤 부자들, 고소득자들이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를 사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모든 모델로 범위를 넓혀보면 5만 내지 7만 5천 달러대의 소득자들이 가장 많은 것과는 달리 현대의 전기차는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많이 샀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우디를 소유했으며 또 전기차를 새롭게 이제 사려고 할 때 포드의 머스탱 전기차를 살까 말까 그걸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현대 아이오닉 5를 구매했다고 하는 메인주에 거주하는 메디컬 닥터 의사 앤드류 맨콜이라는 사람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현대차를 애용하던 사람이냐고요? 아닙니다. 몇 년 전에는 아마도 아닙니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묻는다라면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한테 지금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라면 지금 대답은 예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쟁사들도 현대 기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짐 팔리 포드 자동차 CEO는요, 지금 가장 주목되는 회사는 현대 기아와 그리고 중국 업체들 그리고 테슬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짐 팔리 CEO는 2021년 출시된 현대 아이오닉 5에 대해서 그 일부 소프트웨어 기능은 우리 포드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그렇게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작년 여름인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현대차는 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 현대차는 685만 대를 팔아서 도요타와 복스바겐에 이어서 세계 3위 자동차 업체에 등극했습니다. 현대차의 위상이 높아진 배경에는요, 지난 2022년 아버지 정몽구 현대차 그룹 초대 회장으로부터 자리를 물려받은 정의선 2대 회장이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비행자동차, 플라잉카와 로봇 같은 이 혁신 기술들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왔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그 현대기아가 가진 비결 중에 하나는 의사결정과 그 실행이 매우 빠르다라는 점도 꼽혔습니다. 이 정의선 회장이 부회장 시절이었던 2019년 닛산 자동차에서 영입을 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지금 사장은 논쟁은 없다 라면서 일단 경영진의 결정이 내려지면 실행은 매우 빠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사람 빨리빨리 그게 이제 이런 데도 적용이 된 건가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이 과거에 빨리빨리 얘기는 좀 비아냥거리는 것도 많았잖아요. 좀 부실공사 이런 데 얘기도 많았고
내실은 없고 급하기만 해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빨리빨리 좀 부정적으로 사용한 적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할 줄을 알고 그거를 이제 내실도 튼튼히 하면서 매우 스마트하게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K 빨리빨리. 네. 해외 인재 영입에도 적극적인 점도 지금 현대기아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기아차 사장일 때 뉴 비틀로 유명했던 볼kswagen의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너를 채용했는데요. 그는 훗날 현대차 그룹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사장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외국 사람 인재를 영입해서 기용을 하는 것에 현대기아가 아주 오픈마인드라는 겁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이렇게 주목하는 현대기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는 현대기아에도 최근에 과제가 하나 생겼죠? 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 IRA에 따라서 최대 $7,500를 주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와 기아가 빠진 것입니다. 그 이후 현대기아의 미국 내 판매는 지금 감소세를 조금 보이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현대기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 IRA의 영향을 받지 않는 리스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벌겠다라는 작전입니다. 시간을 벌면서 그 사이에 미국 내 공장에서 부품을 모두 미국에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미국에 이제 왔을 때 프리웨이에서 달리다 보면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이제 현대 엑셀이 아주 가끔씩 눈에 띈 적이 있어요. 그때 일부러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일부러 그 차 옆으로 바짝 다가가서 운전자를 쳐다보면서 일부러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보여주면서 멋있다라고 해주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한국인이라면 현대차를 탔던 아니던 이런저런 이유로 아니면 뭐 일본 차를 탔던 여하튼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한국의 자동차 회사 현대를 응원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 홍보부장 역할을 해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대 기아차를 한국 차니까 사주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진짜 좋으니까 사게 되는 그런 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자랑스러운 오늘 기사를 보너스 뉴스로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해주시는데 인색하지 마시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